선생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몬드랑 캐슈넛 몇 알만 먹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세게 뛰고 목이 화끈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뇌졸중이 온 줄 알고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 천천히 숨부터 고르세요.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증상이 견과류를 먹고 바로 나타난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 몇 알밖에 안 먹었는데 목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메스꺼움도 조금 있었고요. 사람들이 견과류가 심장, 뇌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런 반응이 오는 걸까요? 선생님, 제 몸에 위험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여사님의 증상은 특정 견과류에 대한 몸의 반응이거나 가공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견과류도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고 매일 먹었어요. 간식 대신 먹기도 했고요.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여사님처럼 급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제가 겪은 건 견과류를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었는지,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여사님 몸이 특정 견과류에 민감한지, 왜냐하면 모든 견과류가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위험한 견과류도 있습니다. 작은 견과류 몇 알이 저를 병원까지 오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방심했네요, 선생님. 좋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견과류를 매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아마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견과류가 심장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동안에도 좋다고 해서요. 저도 61살이니까 건강을 챙기려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셨습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드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나요? 보통 아침이나 오전에 먹습니다. 어떤 날은 두세 종류를 한꺼번에 먹기도 하고요. 아몬드, 캐슈넛, 가끔 호두도 먹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 조절이 안 됐습니다. 봉지를 들고 있으면 좋은 음식이니까 더 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손이 지칠 때까지 계속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때문에 건강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요. 요즘 피곤하고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손발도 저릴 때가 있어서 견과류가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일을 겪게 될 줄은. 여사님이 말한 증상들, 피곤함, 더부룩함, 견과류, 먹을 때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사실 이런 반응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음식은 다 잘 먹었고 오늘처럼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소화가 약해진 것 같긴 했습니다. 견과류 먹고 더부룩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부 견과류는 소화가 어렵고 일부는 포화지방이 많고 보관이 잘못되면 자연 독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장, 간,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 몸이 이런 견과류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견과류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들 해서 살찌기 싫으니까 더 많이 먹었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견과류는 이롭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한 줌만 먹어도 간식 한 끼에 해당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공복일 때, 혹은 식사 대신 먹으면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시간대에 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금구이, 버터구이, 꿀구이처럼 가공된 견과류를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구워져 있는 걸 편해서 많이 샀어요. 구워졌으니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가공된 견과류 중 상당수는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튀김 기름, 설탕, 소금, 첨가물, 향료가 들어있고 특히 고온에서 구울 때 생기는 독성 물질도 있습니다. 게다가 땅콩 같은 견과류는 보관이 잘못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안에 해로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땅콩에 독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평생 먹었는데 이런 건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겉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정말 무섭네요, 선생님. 어젯밤에도 버터구이 땅콩을 한 움큼이나 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사님이 이해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견과류를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과하게 먹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심장 두근거림, 숨가쁨, 열감이 제가 잘못된 견과류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 몸이 약해진 걸까요? 둘 다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여사님의 증상 자체가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소화기관, 심혈관계, 면역체계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해지려고 먹었을 뿐인데 좋다고 믿은 음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 줄은. 박 여사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 어떤 실수가 흔한지,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먹으면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견과류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지는지,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견과류는 무엇인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견과류가 아주 순한 음식인 줄 알았어요. 왜 알레르기처럼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 주요 기전이 있습니다. 기전 1,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지만 소화는 어렵다. 아몬드, 캐슈넛, 호두 모두 좋은 지방이 많지만 간 담낭 췌장이 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약하거나 담즙 분비가 떨어지면 더부룩함, 화끈거림, 메스꺼움, 심장 두근거림, 약한 호흡곤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레르기가 아니라 소화 과부하 반응입니다. 맞아요. 먹자마자 배가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여사님의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전, 보관불량 독소 생성. 시중에서 파는 구운 견과류나 습한 곳에 오래 둔 견과류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땅콩은 더 취약합니다.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젯밤에 버터구이 땅콩을 많이 먹었어요.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하면 반응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세 번째 기전, 특정 견과류 단백질에 대한 과민 반응. 일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견과류 속 단백질에 후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홍조, 화끈거림, 심장 두근거림, 목가려움, 메스꺼움. 오늘 아침 여사님 증상의 80%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저는 그 민감한 그룹에 속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매일 동시에 드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도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실수 1.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 것. 맞아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견과류는 고에너지 식품입니다. 호두 100g은 무려 650kcal입니다. 파스타 한 그릇보다 더 높습니다. 작게 한 줌 괜찮습니다. 많이 먹으면 간, 위, 췌장이 모두 과부하됩니다. 실수 2. 기분 따라 먹기. 봉지를 뜯으면 끝까지 먹는 것. 선생님 말이 딱 저예요. 봉지를 열면 배가 안 불러서 계속 먹게 돼요. 그건 포만감 신호가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들어오고 있어도 뇌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먹게 되는 겁니다. 실수 3. 몸이 지치거나 공복일 때 견과류를 먹는 거. 네. 오늘 아침도 공복에 먹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지방 식품을 먹으면 위가 과하게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견과류를 섞어서 먹는데요. 이것도 잘못인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섞어 먹으면 과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견과류 한 종류도 열량이 높은데 3가지를 섞으면 3배의 칼로리가 들어옵니다. 저는 구우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비타민 E가 파괴되고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버터와 소금은 혈중지방, 혈압을 올리고 오래 두면 곰팡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견과류가 가장 위험한가요? 제가 피해야 하니까요. 여기 4가지 견과류는 특히 60살 이후나 소화가 약한 분들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땅콩 아플라톡신 위험, 강한 알레르기, 높은 오메가6 염증 증가, 마카다미아 칼로리 매우 높음, 단백질 적음, 과식 위험, 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금속맛 증후군 유발, 가공 견과류, 설탕, 소금, 버터, 고온 조리염증, 독소 증가, 이 4가지는 오늘 아침 여사님 증상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4가지를 전부 다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치면 됩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몸에는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이 지방간 증가, 지속적인 소화 불량, 장기능 저하,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입맛 변화, 서서히 체중 증가, 곰팡이 독소로 인한 간 부담 증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여사님처럼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호흡곤란까지 겪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섭네요. 정말 견과류 몇 개만으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나요? 위험한 건 견과류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방식, 먹는 양, 개인 체질, 그리고 품질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견과류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잘못 먹으면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된 사람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최 씨, 58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믿어서 버터구이 땅콩 한 봉지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붉고 숨이 차고 간이 부어있고 간 수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땅콩 봉지에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고 아플라톡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장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제가 제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하지만 가공 견과류를 끊고 올바른 견과류를 적정량만 먹었더니 몇 주 만에 간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분하고 똑같네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여사님은 초기에 오셨습니다. 악화되기 전에 잡은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위험은 계속 커집니다. 소화기능 약화, 콜레스테롤 증가, 간 수치 상승, 몸 전체의 미세 염증 증가, 불면 이 심장 두근거림,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과민 알레르기 반응. 저는 건강해지려고 견과류를 많이 먹다가 오히려 간염, 위염, 소화장애로 치료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줄 정말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부터 제가 올바르게 먹는 방법, 올바른 종류 선택, 위험 피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실제 사례를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여사님이 겪은 일은 절대 드문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견과류는 슈퍼푸드다라고 믿다가 더 심각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정씨 64살을 진료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100-120g의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배는 돌처럼 아프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요. 다만 저는 그분보다 조금 약하게 온 것뿐이네요. 맞습니다. 검사해보니 그분의 위는 지방이 오래 머물러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공복에 견과류를 먹고 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간과 췌장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좋은 지방도 몸에 쌓이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심장 두근거림, 메스꺼움, 화끈거림, 더부룩함, 음가쁨, 어지러움. 정 씨는 그 순간 심근경색이 온 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 위험한 상태였던 건가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만에 조절했고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제일 좋다고 믿던 음식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네요. 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몇 살의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버터구이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10몇 년 동안 매일 TV 보면서 한 봉지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 오셨는데 복통, 구토, 창백한 얼굴, 몸떨림, 심장 두근거림, 혈압 약간 저하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탈이겠지 했지만 땅콩 봉지 바닥에서 작은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곰팡이가 간을 해치고 면역을 약하게 하고 소화를 망가뜨리는 아플라톡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먹던 건데 저를 이렇게 해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저도 땅콩을 자주 먹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사님이 제대로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종류, 올바른 보관, 올바른 양을 지키면 견과류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또 한 분은 40살 전후 여성인데 샐러드 위에 잣을 뿌려 먹었습니다. 몇 시간 뒤 금속 맛, 모든 음식이 쓰고 물도 금속 맛이 나고 2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것을 파인마우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견과류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네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례들이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견과류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몸이 약하면 반응이 더 강하다. 보관이 나쁘면 독소가 생긴다. 많이 먹으면 간 위가 과부하된다. 어떤 견과류는 예상 못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50살 이후부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 더 심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여사님이 제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견과류를 건강한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견과류를 약처럼 먹는 방법.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은 주먹 하나 분량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고작 30g이요? 저는 큰 한 줌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그 4배도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사님이 그렇게 반응이 심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양을 꼭 지키세요. 아몬드 8, 12알, 호두 4, 6쪽, 캐슈넛 6, 8알, 밤 2, 3알, 피스타치오 9, 12알, 브라질넛 하루 1알, 이틀 사흘 단위로 먹기. 볶은 땅콩은 가능하면 피하는 걸 권합니다. 그럼 2가지를 같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총량은 반드시 30g 아니어야 합니다. 한 종류든 세 종류든 총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응의 절반은 언제 먹느냐가 결정합니다. 저는 보통 배고플 때 혹은 아침을 대신해서 견과류를 먹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절대로 공복에는 견과류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요,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점심 후 1시간, 저녁 식사 20분 전 과식을 막아줍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에 아몬드를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0g 이하만 드세요. 시간을 지키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럼 저녁에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양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위험한 건 너무 많이 먹거나 소금 또는 설탕이 들어간 볶은 견과류를 먹을 때예요. 박 여사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생견과류, 영양은 최고지만 소화가 어렵습니다. 어르신은 6, 8시간 정도 불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하게 볶은 견과류,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무염, 무버터여야 합니다. 설탕, 버터,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 피해야 합니다. 견과류 버터 너무 많이 먹기 쉬운 티스푼 1개만, 곰팡이 핀 견과류 바로 버리세요.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자연에 가까울수록 몸이 편안합니다. 선생님, 견과류가 좋은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요. 3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냄새, 기름 쩐내, 시큼한 냄새 버리기, 맛, 이상하게 쓴맛, 금속맛 버리기, 색, 변색, 흰 점 버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너무 오래된 견과류를 사지 마세요. 큰 봉지도 피하시고 봉지를 열면 2, 3주 안에 드시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여사님은 소화 기능이 약하시기 때문에 다음 견과류는 꼭 불려 드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먹기 전 6, 8시간 정도 불리면 항영양소가 줄고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함이 줄고 과한 반응도 예방됩니다. 저는 한 번도 불려 먹은 적이 없어요.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불려 먹는 게 정답입니다. 여사님께 가장 잘 맞는 견과류 3가지가 있습니다. 아몬드,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와 심장에 좋습니다. 호두, 기억력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소화에 좋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드시고 다른 견과류는 가끔만 드세요. 선생님, 브라질 너트는요? 갑상선에 좋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셀레늄 과다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면 피로, 탈모, 손떨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알, 그리고 일주일에 2, 3일만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만 따로 먹으면 반응이 더 잘 생깁니다. 다음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 저당 과일, 오트밀, 샐러드 또는 식사 후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요. 선생님, 하루 정도 조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많이 드셨다면 다음 날은 견과류를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가볍게 드세요. 그래야 간이 쉴 수 있습니다. 6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더부룩함, 속쓰림, 간 주변 불편감, 메스꺼움, 심장 두근거림, 얼굴 화끈거림.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아침 6가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박 여사님 안심하시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5살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여사님과 똑같았어요.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견과류만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분이 말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한 움큼씩 먹었어요. 제가 양을 줄이고 아몬드, 호두 중심으로 바꾸고 불려 먹고 나눠 먹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잘 자고 더부룩하지 않고 심장도 편안해요. 얼굴빛도 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셨어요. 나이를 결정하는 게 건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네요. 선생님,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사님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사님을 위해 4주 동안의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주 부담 감소,
소화 회복 단계. 가공된 견과류는 드시지 않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만 섭취합니다. 하루 15, 20g 2번으로 나눠 드세요. 드시기 전에 잠시 물에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하루 1.5, 1.8리터 정도 충분히 마십니다. 녹색 채소와 당이 적은 과일을 집중적으로 드세요. 매일 20, 2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셋째, 넷째 주 안정, 영양 강화 단계, 견과류를 하루 25, 30g으로 늘립니다. 피스타치오 또는 밤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입니다.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에 먹어 포만감을 높입니다. 하루 7,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결국 4주 뒤에는 여사님의 몸 상태가 한층 더 안정될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박 여사님,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견과류는 좋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한 줌, 하루 25, 30g이면 충분합니다. 둘, 50세 이후에는 견과류를 올바른 종류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입니다. 버터, 땅콩, 소금,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세요. 셋, 공복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 2시간 또는 저녁 식사 15, 20분 전입니다. 넷, 견과류를 불려 먹으면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물에 불리면 훨씬 편합니다. 다섯, 몸의 신호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열감이 오르거나 배가 더부룩하면 즉시 견과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해방된 느낌이에요.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여사님, 몸은 다시 좋아집니다. 몇 주만 지나면 느끼실 거예요. 소화 편안, 숙면, 안정된 심장 박동, 매일 에너지 회복. 저와 팀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꼭 바꿀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데 더부룩함, 수면장애, 심장 두근거림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